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시사논평 시간입니다.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일본인 부인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신뢰를 들어 한국인과 일본인을 비교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즉시로 한국인은 등산복과 등산 장비, 선글라스 등을 먼저 풀세트로 구입하는 반면 일본인은 등산 대상 후보지 물색과 분석에 먼저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을 문화인류학적 측면과 과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살펴보자면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치밀하게 손익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을 주로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장점을 말하자면 융통성과 적응력이 빠르며 이로 인해 신속한 상황 판단과 현상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단점을 말하자면 추상적이고 냉정한 전술적 사고가 결여되다 보니 장기적 안목과 시스템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민족의 대체적인 특성이었으며 이중 직관적, 통합적 사고와 감성적 측면은 일찍이 정이라는 사회적 교류 수단을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었던 반면 소위 말하는 냄비근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낳게 한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위 신상을 좋아하면서 새로운 브랜드와 기술, 상품 외에도 사조와 사상, 이론까지도 쉽고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소화하는 놀라운 융화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세계화와 소위 다문화 풍조도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전란에 휩싸였던 불행한 시기는 우리 민족의 특성 중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졌던 때였으며 황금기를 누리던 시기는 긍정적 측면이 두드러졌던 때였는데 이런 측면은 하다못해 오늘날 월드컵을 치룬 한국 축구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한국 축구의 현실과 미래가 소위 정과 의리에 저당 잡힌 채 차기 월드컵까지 제대로 된 로드맵은 고사하고 내년 초 아시안컵을 앞둔 지금 당장 사령탑도 확정되지 못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사회가 비약적 발전을 해오던 시기는 의문의 여지 없이 긍정적 측면이 빛을 발하던 때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한데 뭉쳐 과거의 고난과 수치를 접고 민족 회생과 국가 발전의 발판과 후대를 위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근로와 교육에 열중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집단적 열정과 에너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97년 IMF 이후 눈에 보이는 위기보다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 내부의 모순에 봉착한 지금 한국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하고 있을까요? 늘 우리 민족은 눈에 보이는 위기와 목표에는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한데 뭉쳐 놀라운 응집력과 집념을 보이며 높은 파도와 골짜기를 성공적으로 넘어왔었지만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잠재된 위협에는 제대로 대응을 못한 채 내부 분열과 근시안적 미봉책을 전전하다가 국가와 민족적 재난을 맞이하곤 하였었는데 그렇다면 2014년 지금 현재의 한국은 우리 민족 특성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 중 과연 어느 부분이 두드러진 시점일까요? 한국인이 눈에 띄는 현실 측면을 중시하다 보니 지난 경제 발전과 극명하게 대비되어 온 군부 독재와 정치 후진성을 끈질기고 오랜 대중의 투쟁을 통해 청산하면서
최단 시간 내에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가시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신흥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편, 경제적 측면을 보자면 세계적인 첨단 산업계의 얼리 어답터 시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특히 한류의 성장은 한국인의 뛰어난 감수성과 한국 문화에 축적된 뛰어난 관계 형성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면서 세계적으로 브랜드 한국을 높이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 측면으로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 측면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지없이 한국 사회의 부정적 모순은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또아리 틀고 자라나서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좀먹고 파괴해가고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이면의 그림자이자 부작용으로서 독버섯처럼 자라온 제조업 쇠퇴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여기에 덧대어 자산 거품, 교육 거품으로 인한 결혼 기피 풍조와 출산율의 급감, 이로 인한 생산 인구의 감소, 베이비 부머의 대책 없는 은퇴와 대안 없는 노후, 이렇듯 현재까지 한국을 일구느라 등한히 해왔던 이면의 문제들이 결국 이와 같은 사회적 고질병으로 자라나면서 바야흐로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의 쇠퇴를 걱정해야 하는 긴박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을 세움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과거의 역사에서 민족적, 국가적 고난의 가시밭을 가게 했던 실패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문제에 대한 깊은 사색과 신중한 접근마저 외면한 채 스스로의 자생력과 내적 역량을 통해 먼저 해결하려는 주인으로서의 자세보다는 외부의 힘과 자원에 의지하여 쉽게 해결하려는 안이한 자세, 기득권층의 편의와 입장을 우선 대변하는 근시안적 태도, 이러한 무리수가 더해진 결과 어느 날 갑자기 한국 사회를 휩쓸고 있는 세계화, 다문화 파시즘, 이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개방되면서 다양한 외부 문화를 접하게 만드는 순기능도 일부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짊어질 크나큰 보이지 않는 모순과 과제를 한국 사회에 떠넘기는 악역까지 맡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국부 유출과 내국인 기술 인력 양성 단절, 불법 체류자 양산으로 인한 범죄율의 증가, 무엇보다 국내 제조업 구조 조정과 환경 개선 지연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잠식, 상식 파괴의 국제적 매매혼 조장으로 인한 가정 파괴의 급증과 한국의 국제적 평판 악화, 국가 재정적 사회적 비용 지출 증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사대주의와 내국인 역차별 풍조로 인한 한국인의 자존감 상실 등등, 게다가 이제는 한국 미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계 일선에까지 무분별한 다문화 풍조가 유입되면서 한국 사회의 자랑이자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내부 연대의식과 일체감의 훼손과 독자적 정체성의 파괴까지 대두되면서 앞으로는 다문화 후유증이 한국 사회의 가시적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돌다리를 건너기 전에 먼저 두들겨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건너고 보는 한국인의 과감함과 속도에 대한 집착. 이것이 급변하는 세계에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며 다른 국가와 민족이 몇 세기 이상에 걸쳐 이룩했던 발전을 반세기 만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괴력을 보였습니다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지나온 세월의 후유증으로 인해 갑자기 암에 걸려 급사하는 주변의 불행한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례처럼 한국 사회가 그 후유증에 몸살을 앓게 되는 지경에 오고 말았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만 했기에 많은 것을 얻은 반면에 또한 잃은 것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는 차분하게 다시금 우리 민족의 성공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기는 길로 뚜벅뚜벅 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 해법을 경기 들린 아이처럼 국제환이 세계환이 떠들면서 그저 외부의 대증요법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는 나약하고 경박한 사고를 재고하는 한편 변화하고 성장한 우리 자신과 우리 역사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진중한 내부 검토와 내부 역량의 확인과 배양을 통해 차분하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자연 면역 요법을 활용하여 한 단계 이상 도약하여 만년지 대계를 쌓아가는 한국 사회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소위 다문화는 더 이상 신상도 아니고 명품도 아닙니다. 선진국에서조차 부작용과 진부함 때문에 폐기되고 있으며 한국 인근의 국가들은 아예 수입하고 있지도 않고 점차 한국에서도 사기성이 입증되어 피해자 고발 사례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소위 다문화가 방사능 사고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니 이제라도 빨리 반품 처리하고 불량품과 작물들은 속히 거둬들여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이만하면 혹독하게 수업료 충분히 치렀다고 보며 더 이상 치른다면 세계의 비웃음과 후손들의 원성을 더 혹독하게 들을 것입니다. 영화 대사에도 있듯이 마이 묵었다 아닙니까?